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제가 코레일 공채 곧 뜰 거라고 채팅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공채가 떠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도 촬영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직 공채가 뜨진 않았죠. 하지만 2021년 상반기에 코레일 열차 승무원의 채용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채는 사실 정규직 공채였는데 이번 공채는 아마 휴직자 대체 기간제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1월, 2월쯤에 공채가 뜰 거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기간제 휴직 대체자 채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공고를 함께 훑어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는데 사실 오늘 공고가 떠버려서 어제 촬영한 영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오늘 채용이 난 당일날 빠르게 영상 촬영해서 지금 컷 편집만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기나긴 채용 가뭄 속에서 이렇게 코레일 열차 승무원 채용이 뜬 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이 고민된다면 주저 마시고요. 저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면접 보시고 내 실력 평가받고 합격하면 그때 여러분들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분 혹은 서비스 직무에 목표가 있는 분 혹은 열차 승무원이 꿈이었던 모든 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간략한 부분을 체크할 건데요. 제가 이전에 이미 코레일, KTX, SRT 관련해서 정말 자소서 항목이랑 제대로 촬영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제가 리플레이 하진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 봐야 하는 영상들 항목 올려두겠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느 때와 같이 자소서 첨삭과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적으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서류 합격해서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제 카톡 아래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코레일 관광개발, KTX, SRT, 객실 승무원 채용이 반가운 이유는 지금까지 총 9명의 학생들을 합격시켰고 지난번 공채에서도 총 4명을 합격시켰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열차 승무원을 막 지원하려고 푸시했던 적이 없고 제 수업 듣고 면접 가서 스무스하게 합격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번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전 영상들 반드시 참고해서 여러분들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KTX 기간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학생 그리고 SRT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학생들을 직접 통화 연결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도 한번 그냥 어떤 꾸밈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채용이죠. 우선 기간제 근로자라는 건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2년을 두고 어떤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시거나 어떤 질병 병가로 휴직을 내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위해서 해당 채용이 진행되고요. 사실 KTX는 지난번 약 한 2년 전쯤에 첫 번째 기간제 채용이 났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SRT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건 첫 번째고 사실 SRT가 정식으로 코레일 쪽에 소속되기 전에 이브리지라는 곳에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SRT 객실 승무원을 채용해서 실제 근무 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 채용에 앞서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죠. 공기업은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코레일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 코레일 관광개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작은 서류화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허위 사실을 올렸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채용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용 인원은 KTX 서울 27명, 부산 5명, 대구 2명이고요. 자, SRT는 수서 4명, 부산 1명입니다. 사실 제가 대충 채용할 인원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스튜디오 테디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이 조금 치열할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두자 라고 해서 사실 지난번 채용 공고를 가지고 자소서도 미리 써보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보를 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오늘 목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공부하고 빠르게 자소서 작성해서 지원을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우선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혜 이런 거 없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어떤 지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내 연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여러분들 채용 원칙 기준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입사 지원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 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학력, 성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투명한 채용 방식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거, 채용 분야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해서요. 직무기술서상 업무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하는 그런 경험, 역량, 포인트들을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숙지하냐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홈페이지 공고에 딱 들어가 보시면요. 바로 직무 설명 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해당 파일을 들어가면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어떤 철도 코레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ncs.go.kr이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어떤 NCS 사이트 공식적인 곳에서 만들어 배포한 걸 여기에 옮겨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항공객실 서비스, 즉 항공객실 승무원과 평가는 항목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 답변도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능력 단위, 객실 서비스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직무 수행 내용, 객실 서비스, 기타 이런 부분들, 필요 지식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답변 속에 자기소개서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경력, 경험, 교육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짚어서 글을 적어주시고 어떤 사항들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어떤 롤플레잉 토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수정할 때에도 반드시 이 NCS 기반으로 자소서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높은 서류 합격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코레일 객실 승무원 채용 지원이 정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류에 있어서 높은 확률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그 소중한 기회 몇 %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잡았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으로 이 3대1 정도 될 거거든요. 면접 가면 3배수를 서류에서 뽑을 거니까 거기서 어떤 실력으로 합격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지원 5,000명 정도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100명 정도 서류 합격하니까 와, 서류 합격률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정말 신경 써서 적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 제반사항 가보면요. 서류 심사 부분이 있는데 자, 입사지원서 심사를 통해 인적사항,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경험, 직무 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서류 심사 배점 점수가 교육 경력 경험 사항이 패스 페일입니다. 0점 아니면 1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대단한 걸 하든 별로인 걸 하든 상관없이 기록을 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10점 만점인 거고요. 공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관련되지 않는 분야라면 제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서가 이렇게 0점, 10점, 20점, 30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각 항목 300자마다 채워 넣으셔야 되고 이것 자체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NCS와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뭐 너무 어렵게 자소서처럼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한눈에 봤을 때 딱 정확하게 정리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어떤 첨삭을 도와드릴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는 40점 만점으로 10점 단위로 끊기죠. 사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아까 직무 설명 자료에서 나왔던 NCS 기반의 어떤 핵심 역량을 포인트해서 넣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서류 합격을 할 때 이런 포인트들이 어떤 합격률을 1%라도 올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혹여나 내 자소서를 체크하지 않고 합격을 하더라도 면접 갔을 때는 면접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공공기관, 공기업의 특성상 어떤 빈칸을 꽉꽉 채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라떼이소울스 느낌인가? 좀 꼰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실하게 적으셔야 하고요. 실제로 인적사항에도 작성 충실도 있죠.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작성하면 불합격이다. 자, 두 번째 교육사항인데 이 부분 자 중복권 인정 안 돼요. 직무 관련 교육사항이에요. 직무 관련 교육사항. 자, 학업 수행 과정.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관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이수했던 어떤 수업 과목들 다 작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 학교 수강 신청할 때 학업 계획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학점 단위별로 여러분들 교육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학교, 국공립, 사립교육시설, 기관 관련 교육 이수 괜찮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적 증명서, 교육증, 수료증이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사항도 아무거나 작성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지원서를 들어가 보시면 능력 단위 상세 설명, 필독, 클릭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에 걸 반드시 보시고 연결되는 교육사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결점이 있어야 되고 이 연결점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제로점 페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전에 사실 채용에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 부분까지 첨부해 놨으니까 꼭 보세요. 꼭.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경력사항이죠. 경력사항. 직무 관련 경력사항 평가, 중복권 인정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이 경력은 3개 다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도 못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칸을 무조건 다 채우면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지난번 4명 합격했던 학생 중 단 1명은 경력사항을 제로로 넣었었습니다. 경력이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한 걸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어떤 나에게 운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단일 경력으로 그러니까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아니라 단일 경력 한 번에 쭉 간 걸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을 통해서 보수,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자예요. 자, 뭐 경력증명서는 발급 필수고요. 중요한 게 이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만족돼서 교집합됐을 때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증빙하는 게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대보험 받지 않고 일을 했다면 이게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사항으로 여러분들 우회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경력사항도 중요한 게 아무 경력이나 넣는 게 아니라요. 관련된 직무,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교육사항처럼 체크, 클릭 들어가셔서 대분류, 소분류, 세세분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애매하다라고 하면 ncs.go.kr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했던 근무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어떤 끼워볼 수 있는 포인트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세세 분류 보면 거의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없는 경력은 미인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경험사항입니다. 연구회,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기관 및 협회 등 경험자,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증빙이 가능하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도 증빙이 되더라고요. 수행 관련 증빙 서류,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 경력에 적지 못했던 거, 경력 조금 짧은 거 여기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죠. 그리고 사대보험이 들지 않았더라도 경력, 증명, 재직증명서 이런 거 발급 가능하면 오케이다라는 거. 봉사활동했다면 확인서 필요하고요. 실적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실적을 증빙해야 되는 자는요. 여기도 여러분들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클릭해서 상세 설명 들어가면 경험에 고객 서비스, 영어, 질의, 안전과 보안 여러 가지 쫙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와 연결된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는 최대한 300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00자 후반대로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불성실한 작성 안 된다, 동일 단어 반복 입력 공란, 불합격 처리한다고 하네요. 꼼꼼하게 뭔가 공기업의 어떤 색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우선 이전에 제가 올려둔 영상 먼저 보세요. 그거 먼저 보고 작성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도 제가 정말 세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시간 내서 한 번 더 자소서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건데 그거 안 보고 이것만 보는 사람과 이것 보고 이거 보는 사람의 어떤 캐파시티 혹은 어떤 적을 수 있는 스코프, 이 범위는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은 반드시 보세요. 그냥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뭐 어때요? 2번, 3번 보세요. 그리고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이 동일하면요. 동일한 회사에서 진행된 거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하나만 인정된다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댓글에 잡코리아에서 나온 이 링크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기업 정보 있어요. 기업 정보.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기업 정보에 대한 공부 쫙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자소서 쓸 때도 반드시 포인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항목은 1.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무엇이고 5년간의 귀화가 겪은 경험 땡땡땡땡땡. 자,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전 영상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드려야겠죠. 물론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객실 승무원 채용이 정말 좋은 이유는 단 한 번의 면접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중요한 건 토론 면접 또는 심층 면접 또는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소 직무에 대한 관심,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식, 창의력, 의지력, 그 다음에 윤리의식 5단계를 계량화해서 평가한다고 하네요. 만점을 140점으로 해서 100점으로 환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어떤 면접이 진행될지 잘 모르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시사 혹은 객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롤플레잉 상황을 주고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짜여진 틀의 토론 면접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자유롭게 준비할 시간 갖춰주고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하면서 자유롭게 그냥 발표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롤플레잉에 대한 이해와 어떤 역량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인식만, 이해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이 롤플레잉은 정말 이 합격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롤플레잉은 제가 정말 0.1%도 부족함 없이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채용 때 롤플레잉 제가 했던 거 내에서 모두 나왔거든요. 사실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거는. 평가 총점이 70점 미만, 면접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면접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채용이 진행되면서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 제가 면접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채용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혹은 자소서 첨삭, 원데이 클래스 참여 안 하셔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채용이 워낙 없으니까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부분들에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공채가 떠서 사실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우선 기간제 어떤
계약직이라는 게 참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이에 반드시 또 코레일 공채가 정규직으로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종 합격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KTX 부산 베이스에서 2명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도 한 2~3명, 그래서 약 5명의 지금 기간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면접 단 한 번에 끝나고 무엇보다 이 서류에서 합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력을 갖춘다면 여러분들 합격은 반드시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년 정도를 앞서 본다면 항공사 공채는 여러분들 원하는 승무원 아마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일부러 푸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무하는 환경이나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데 어떤 큰 회사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큰 파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사회, 사회생활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객실 승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확실한 경력사항이 돼서 나중에 항공사 승무원 지원할 때도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포인트 이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전에 나왔던 영상들 무조건 보시고 나중에 자소서 첨삭 혹은 원데이 클래스 필요한 분들은 제게 겐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 KTX 기간제 승무원 한 분, 그리고 SRT 승무원 제가 한번 기습 전화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지내시죠? 아, 그럼요. 이렇게 또 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갑자기 공채가 떴어요, 그쵸? 네네, 갑작스럽죠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었죠?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야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지원자들이 고민이 이런 네. 기간제 어떤 휴직 대체자, 이게 사실 어떤 개념인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물론 네. 제가 설명은 했지만 현직자분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코레일 관광개발은 코레일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어서 여성 근무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규직 근무자분들이 휴직을 들어갔을 때 비는 인원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뽑는 거고요. 그래서 휴직을 들어가신 정직원 분과 기간제로 합격하신 분과 1대1로 매칭돼서 그분의 기간만큼을 근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내 복지나 급여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급여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다른 분들의 급여를 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 끝나면 무조건 근무를 그만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은 계약상은 최장 2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노동법상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이후로 더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상으로는 2년이 최대고요. 하지만 정규직 채용이 뜬다거나 채용이 진행될 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저희 동기 중에도 몇 분은 합격해서 지금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원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객실 승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팁을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우선 객실 승무원은 열차 객실 승무원이죠. 그쵸? 고객 안내 승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을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비행기처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그 고객님들만 응대하는 게 아니고 정차역에서 새롭게 내리고 타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어떠한 스킬이나 아니면 또 고객 응대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표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계산적으로도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거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의 강사 뺨치는 수준으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나중에
저희 학생들 또 합격해서 들어가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도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면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 객실 승무원은 항공사는 항공안전요원이지만 이거는 고객 안내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표 서비스, 검표 확인이 KTX 승무원에는 주 업무고요. SRT는 검표 업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고객 서비스, 응접 경험 이게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와 어떤 열차 승무원의 차이가 어떤 거죠? 항공사는 목적지가 한 곳으로 모두가 같습니다. 하지만 열차 승무원은 목적지가 수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손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센스,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집중력,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좋은 승무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스튜디오 테디 2기 학생이고 나이도 여러분들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SRT 승무원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학생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승무원님. 오늘 공채가 떴어요. 그쵸? 네, 기간제 공채가 떴죠. SRT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코레일 관광개발로 바뀌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그쵸? 네. 사실 이 기간제가 기존에는 없었다 보니까 사실 네. 좀 사람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KTX가 이전에 첫 번째로 기간제 채용을 해서 설명이 완료가 됐고 아마 네. 우리 승무원 분께서는 SRT와 KTX의 어떤 업무적인 차이 혹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KTX 승무원은 검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쵸? 저희 SRT 승무원은 검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SRT 승무원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KTX 승무원은 2명이서 같이 일하고 SRT는 1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는 KTX 고속 열차뿐만 아니라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도 같이 타지만 SRT는 고속 열차만 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급여적인 부분도 조금은 다르겠네요. 검표 때문에. 네, 검표 수당이 포함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좀 KTX, SRT가 워낙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KTX 가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SRT 지원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굳이 그런 거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자기가 사람들과 이렇게 응대를 했을 때 트러블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KTX 가는 것도 좋고 약간 팀 플레이어를 그러면 KTX에서는 좀 강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적으로 지칠 것 같다면 SRT 승무원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SRT가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약하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들어간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만족스러워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때 사실 참 철도 승무원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그쵸.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솔직한 어떤 좋은 이야기 조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철도 승무원을 그냥 채용이 떴기 때문에 넣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미래도 밝고 또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게 또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커리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력사항에 한 줄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또 색다른 노선이 계속 생기니까 철도 승무원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학생 덕분에 이 좋은 이야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만간 봅시다. 네, 조만간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그렇게 KTX와 SRT의 차이를 아마 확 몸으로 와닿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KTX, SRT는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용하는 회사도 같은 회사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채용과 관련된 간략한 브리핑과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제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실전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 긴 코로나 시기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될 거고요. 사실 허송세월 그냥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날려버린 사람들은 많이 속상하고 좀 힘든 마음이 무거워지는 채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게 좀 당겨져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극초는 아니더라도 좀 늦은 상반기 혹은 중반기쯤에는 한 번 더 채용을 정규직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보고 그 채용이 뜨면 다시 지원해 보는 거,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함께 밤새고 정말 달려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KTX, SRT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빠르죠. 뛰어서 못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그곳에 함께 일하러 같이 열심히 뛰어가 봅시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